이쪽에 있는 건 M4 Max MacBook Pro 16인치예요. 이건 유일한 48GB 버전이고 이쪽은 128GB 버전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최대화된 M4 Max이고 이것에서 저것으로 업그레이드하는데 $1000가 듭니다. 그리고 저는 이 둘을 테스트하고 실제로 128GB 램 업그레이드가 가치가 있는지 알아낼 수 있어서 매우 운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게 문제입니다. 죄송합니다. 128GB로 업그레이드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업그레이드해야 하는지에 대한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은 멋진 디자인 그 이상을 선보일 뿐만 아니라 어디서나 워크스테이션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궁극의 크리에이터용 노트북 ASUS 프로워트 P16에서 제공됩니다. 전문가용 16인치 4K OLED 디스플레이, AMD Ryzen 9 AI CPU. 그리고 그것은 단지 시작일 뿐입니다. 아래 영상 설명에서 이 장치에 대한 전체 재생 목록과 전체 개요를 확인해보세요. 이 영상의 이 부분을 후원해주신 ASUS 프로워트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이 영상을 보고 이 노트북이 $9000 이상이라고 생각하신다면 크리에이터로서 어떻게 그런 것을 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아래 영상 설명에 PC 조립 가이드가 있습니다. 이 채널은 사실 PC 중심이고 크리에이터를 위한 PC 기술을 만듭니다. 따라서 가성비 최고의 PC를 만들고 싶다면 이 가격보다 훨씬 싼 PC를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아래 비디오 설명에 몇 가지 비디오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비디오를 즐기고 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아직 구독하지 않았다면 구독하세요. 그리고 이것을 업그레이드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어도비 포토샵, 라이트룸, 프리미어 프로, 비디오 편집, 데이비사이 리졸브 및 3D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실제 벤치마크입니다. 저는 실제로 128GB 버전에서도 모든 벤치마크를 실행했습니다. 저는 실제로 이 두 모델 간의 성능 차이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벤치마크, 대부분의 벤치마크, 사람들이 사용하는 것을 보는 것이 램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램이 CPU, 나 GPU 성능을 실제로 보여주는 병목 현상이 되는 것은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램이 실제로 문제가 되지 않도록 벤치마크를 구축했지만 모든 것은 아닙니다. 그럼 이 프로그램들을 살펴보죠. 포토샵은 벤치마크를 실행할 때 보시다시피 오차 범위 내의 차이가 있고 둘 다 정확히 같은 성능을 보입니다. 그 이유는 포토샵이 램을 많이 사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포토샵에 램 2도 필요한지 궁금하다면 아마 99%의 사람들이 128GB 버전이 필요 없다는 걸 알고 있을 겁니다. 거기서는 보이지 않겠지만 매우 큰 폴더와 수많은 레이어, 그리고 동시에 여러 프로젝트를 열 때 더 많은 램이 필요할 수 있는 특정 워크플로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지점에서도 더 많은 램이 필요하지 않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생각합니다. 라이트룸 클래식을 살펴보겠습니다. 라이트룸 클래식은 벤치마크가 없지만 하드웨어를 약간 다르게 사용합니다. 실제로 램을 조금 더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 장의 사진을 합치거나 내보내거나 거대한 파노라마를 합치는 경우 많은 램을 사용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시점에서는 아마도 그럴 것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간단한 사진 편집을 하고 페이더를 몇 개 옮기거나 예를 들어 웨딩 사진 작가로서 이름 중에 많은 사진을 편집하는 경우 48GB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훨씬 더 복잡하고 거대한 캔버스 등을 작업하는 경우 228GB에서 약간의 차이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프리미어 프로로 넘어가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차이는 전혀 없습니다. 보시다시피 둘 다 오차 범위 내에서 실행됩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프리미어 프로는 여기서 많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들에 대한 많은 테스트를 수행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여기에서 다양한 코드를 테스트한 파인라인 성능을 라이브로 보고 싶다면 그걸 볼 수 있죠. 그리고 저는 미디어 인코더에서 정확히 같은 프로젝트를 보기 위해 내보내기 테스트까지 했습니다. 어떻게 내보내나요? 실제로 차이가 있나요? 그리고 실제로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제 몇 초밖에 걸리지 않았지만 128GB가 더 빨랐습니다. 더 많은 램을 사용하고 활용했습니다.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더 복잡한 편집을 한다면 내보내서 효과와 더 많은 레이어, 다른 코덱, 더 큰 해상도를 원한다면 128GB 버전이 여러분에게 좋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여러분이 미래의 워크플로우에 대비할 수 있도록 약간의 기능을 검증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잠시 후에 다룰 또 다른 요점입니다. 저는 프리미어 프로에서 차이점을 볼 수 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48GB 버전은 99%의 사람들에게도 충분합니다. 제 워크플로우에서 우리가 여기서 하는 일은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128GB 버전이 가치가 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M4 Max와 일부 PC갈의 채널에서 벤치마크를 보았다면 실제로 이러한 코덱을 테스트했을 때 라이브 스트림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벤치마크 그 이상의 것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벤치마크가 이 맵보다는 PC를 선호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실제 편집 성능은 그냥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저는 터무니없다고 말할 것입니다. 아마 1000번 정도일 겁니다. 애프터 이펙트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128GB가 여러분에게 좋은 업그레이드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애프터 이펙트의 작동 방식은 많은 미리 보기를 램에 캐시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따라서 램이 많을수록 렌더링할 때 재생이 더 매끄럽고 더 빨라지고 제대로 작동합니다. 더 좋습니다. 이것은 애프터 이펙트에 있어서 절대적인 괴물입니다. 그리고 4900 K와 비교한 성능 벤치마크를 보면 보시다시피 인텔의 새로운 285K 울트라 코어와 비교해보면 이 M4 Max는 RTX 4090이 장착된 PC보다 약 17, 18, 19% 더 빠릅니다. 이제 이것은 제가 전체 벤치마크 리뷰에서 실제로 보여드리지 않은 벤치마크인데 그 리뷰에서는 포토샵과 다른 모든 것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거 한번 확인해보세요. 정말 인기가 많아요. 하지만 지금은 이것들의 애프터 이펙트 벤치마크도 돌리고 있어요. 이 녀석은 정말 미친놈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의 워크플로우에 애프터 이펙트가 많이 포함되어 있다면 128GB면 좋은 업그레이드라고 말하고 싶어요. 데이빈사이 리졸브는 대부분 사람들에게 필요하지 않다고 말하고 싶어요. 데이빈사이 리졸브는 램을 활용하는데 매우 효율적입니다. VRAM을 많이 사용하는 걸 좋아해요. 이 경우에는 통합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VRAM과 CPU 램이 모두 함께 있는 거예요. 통합되어 있어요. 아마도 데이빈사이 리졸브에 48GB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고 128GB는 당신에게 가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SSD에 8TB 업그레이드를 하는 당신에게는 본이 장애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128GB를 구입하면 됩니다. 그리고 밥 3000은 그냥 넘어가고 아시다시피 M5 Max를 최대로 사용한 다음에 만나요. 당신이 그 사람이 될 것 같죠? 그리고 3D 워크플로우가 있습니다. 이제 3D 워크플로우를 위해 애플 실리콘에서 지원되는 특정 애플리케이션, 예를 들어 애프터 이펙트 및 블렌더의 레드시프트 및 시네마 4D에서 램은 당신에게 매우 좋은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블렌더로 작업하는 경우 VRAM 및 CPU 램이기 때문에 아마도 필요할 것입니다. 렌더링할 때 매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동시에 벤치마크를 실행한다는 차이가 없습니다. 노트북을 구매하기 전에 3D 프로그램이 애플 실리콘에서 지원되는지 확인하세요. 프로그램과 워크플로우는 여전히 엔비디아에서 지원되며 비디오에서 최고의 성능을 발휘합니다. 따라서 윈도우즈 노트북을 사용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이제 48GB에서 128GB로 업그레이드하고 싶을 수 있는 두 번째로 중요한 이유는 멀티태스킹입니다. 저와 같은 사람이라면 라이트룸을 열고 포토샵을 열고 프리미어 프로에서 무언가를 편집하는 동안 미디어 인코더에서 무언가를 렌더링하고 크롬에서 많은 탭을 열고 일부 파일을 서버로 전송하여 다양한 작업을 수행한다면 128GB는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램이 많으면 여러 가지를 열어놓을 수 있고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맥OS는 SSD의 일부를 캐싱하고 매우 빠르게 실행하는데 매우 능숙합니다. 램이 많으면 어딘가에 캐싱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운영체제 속도가 빨라집니다. 램에 많은 랜덤 메모리를 저장하기 원하면 멀티태스킹을 많이 할 때 더 빠른 경험을 할 수 있으며 특히 이런 토크처럼 실행 중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2번 키가 있습니다. 아직 그 영상을 보지 못하셨다면 여기에서 저희의 책상 구성을 확인해보세요. 여러 개의 모니터를 사용하고 여러 가지를 동시에 열 때 128GB와 더 많은 램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멀티태스킹을 많이 한다면 $1000를 들일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동시에 128GB로 가면 측정 가능한 성능 향상은 없습니다. 그러니 이 점을 명심하세요. 세 번째 이유는 SSD 상태입니다. 이제 이 부분을 설명하겠습니다. 맥OS가 작동하는 방식은 48GB 버전에서 모든 램을 사용한 다음 다른 프로그램을 열면 실제로 램을 저장하는 데 필요한 인이 메모리 중 일부를 SSD로 수락합니다. 그래서 SSD에 쓰고 램을 비우고 그러면 다른 프로그램 또 다른 수십만 개의 크롬 탭을 열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항상 그렇게 작동합니다. 램이 가득 찬 한 그냥 SSD에 몇 가지를 푸시할 뿐입니다. 프로그램으로 돌아가면 SSD에서 읽고 다시 SSD로 푸시합니다. 그래서 SSD를 많이 사용합니다. 메모리가 부족하면
그냥 SSD를 사용합니다. 이제 문제는 SSD에는 건강 또는 수명이 있습니다. 즉 SSD는 X 이상 쓸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업계 표준은 1TB SSD에 600TB를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SSD에 600TB가 세면 SSD 건당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즉 문자 그대로 그냥 쿵 하고 터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PC 쪽에서 사용하는 M.2 SSD, 예를 들어 삼성 990 프로, 웨스턴 디지털 SM850X를 보면 1TB SSD 단 600TB가 있습니다. 따라서 램을 48GB, 128GB로 업그레이드하면 운영체제가 램의 내용을 푸시할 공간이 더 많아지고 SSD와 교체하지 않아도 되므로 노트북이 더 오래갑니다. 특히 SSD를 업그레이드하지 않았고 1TB의 SSD로 가서 터무니없이 비싼 애플 스토리지에 애플 세금을 내고 싶지 않아서 외부 스토리지 옵션을 알아내려고 한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그 방법을 알고 싶다면 제 비디오를 확인하세요. 다양한 수준의 외부 스토리지에 대한 전체 가이드가 있으며 애플 스토리지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실제로 비용을 절감하고 스토리지 측면에서 훨씬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가이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애플 스토리지는 너무 비싸기 때문에 업그레이드하지 마세요. 따라서 128GB로 업그레이드하면 실제로 SSD 수명이 길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유는 미래 보장입니다. EM4 맥의 CPU와 GPU는 그들은 정말 미친놈들입니다. 선명이 정말 터무니없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몇 년 후에 속도가 느려질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램 용량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더 많은 램을 사용하고 더 많은 램을 사용하고 더 많은 것을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를 점점 더 많이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비디오, 사진, 3D 등 무엇을 하든 워크플로우를 미래에 대비하고 싶다면, 그렇다면 128GB를 갖는 것은 실제로 가치가 있습니다. 항상 궁금해하고 싶어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더 나은 업그레이드가 있을까요? SSD로 업그레이드해야 할까요? 램을 더 업그레이드해야 할까요? 더 많이 업그레이드해야 할까요? 그들은 모든 것을 최대한 하려고 구매한 다음 5년 동안 그것에 대해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라면, 특히 이것을 사업비용으로 쓸 수 있다면 아마 좋은 생각일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단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이용 가능한 할인입니다. 이제 기본 모델인 48GB를 구매하려고 생각하고 있다면, 사실 램이 더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아래 비디오 설명에서 제 링크를 확인하세요. 아마존에서 애플이 제공하는 것보다 이미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본 모델은 할인이 많이 제공됩니다. 아마존은 특히 블랙 프라이데이와 홀리데이 시즌에 매우 좋은 할인을 제공합니다. 여러분은 그것이 더 거래가 있습니다. M4 맥을 업그레이드하기 시작하면 업그레이드가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업그레이드는 애플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저에게는 SSD나 램을 업그레이드하고 싶을 때 애플 이 말 그대로 노트북을 맞춤 제작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들은 그저 그 정도의 램을 나사로 고정하고 납땜한 다음 여러분에게 보내는데, 아시다시피 흥미로운 일입니다. 그냥 끼우는 것과는 다릅니다. 아시다시피 법대를 벗기고 끼우는 것만은 아닙니다. 실제로 원에서 원단을 납땜하고 그런 식으로 해야 합니다. 아시다시피 뭐 그런 거죠. 그래서 할인을 제공할 수 없는 것일 수도 있지만 기본 모델에는 할인이 적용됩니다. 아래 비디오 설명에서 확인하세요. 이제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래 댓글 섹션에서 이에 대한 의견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아래에서 만나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비디오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